자, 353페이지입니다. 환지계획입니다. 환지계획이 뭔가는 이제 얼핏 설명했고요. 환지계획에는 크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더 살펴봅시다. 환지계획의 구체적으로 이 필지별 환지 명세에 관한 사인데, 필지별 환지 명세, 저기 있는 A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지 소유지가 A다 그러면 A가 공사하기 전에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사한 후에 A한테 돌아가야 될 지분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저기 300제곱미터에서 200만 주니까 면적이 줄죠. 그래서 줄어든 걸 보고 우리가 간보라고 하는데, 줄은 줄을 간보를 그래요. 그래서 간보를 우리가 40%를 대입, 40%. 만약에 간보이 40%다 그러면 A 지분은 얼마밖에 안 되냐 그러면 A가 받아야 될 지분은 60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놓고 환지 계획을 만듭니다. A가 받아야 될 지분은 60인데 얼마 주는 게 맞는가 해가지고 첫 번째는 60 그대로 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60 받을 A한테 60을 줬으니까 이것은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적당히 준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적응환지. 그래서 원칙은 법에서는 적응환지를 하라 그래요. 더 주지도 말고 덜 주지도 말고 똑같이 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청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처분은 그러면 적응환지요. 근데 이렇게 지금 60을 주려고 하는데 60 주기에는 면적이 좀 너무 작다. 60 가지고 너무 작겠다 그러면 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씁니다. 90을 주자. 그럼 면적을 늘려줬으니까 이제 증환지라고 합니다. 늘려주는 방법 증환지. 증환지 하게 되면 시행자는 60 받을 사람한테 90을 줬으니까 공사 끝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려. 시행자는 청산금을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남을 것이고, 60이라는 면적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니까 이제는 40만 줍시다. 이렇게 대려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40만 준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감환지라고 합니다. 감환지. 대려 줄여준다. 감환지. 감환지 했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청산금을 징수해야 되겠지만 원래 60 받아야 될 사람한테 40을 줬으니까 이 청산금을 반대로 줘야 될 거예요. 청산금을 줘야 되고, A한테 60을 주려고 했더니 A한테 물어보면 A가 받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굳이 땅 줄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땅 없다. 환지 부지정입니다. 환지 부지정.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제 땅을 안 주니까 전부 다 돈으로 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아까 얘기했듯이 A한테 원래는 땅을 줘야 되는데 시행자 물어봅니다. A한테. 자, 굳이 공사 끝난 다음에 땅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이 땅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게 지금 내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에다가 구분 소유권을 주고 밑에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게 입체환지인데 이 입체환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A한테 알려가지고 A가 입체환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A가 아파트 주라 그러면 아파트 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입체환지 하게 되면 청산금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체환지 파트에서는 청산 가지고 크게 논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한 필지 한 필지에다 적응환지 할 거냐 아니면 증환지 할 거냐 아니면 감환지 할 거냐 부지정 할 거냐 입체환지 할 거냐 이거를 모두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작성해 가지고 환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이 말은 확정이죠. 확정. 이렇게 확정이 돼야 이 내용 그대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이 내용 그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바꿔줘야죠. 이 내용을 우리가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353페이지 보게 되면 353페이지 1번 환지 받고 2번 환지 계획의 작성 원칙인데, 환지 계획은 정전 토지, 옛날 토지, 그리고 환지, 새로 받을 땅이 환지입니다. 정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성, 환경, 이거를 암기해야 돼.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성, 환경. 그 첫 글자 따가지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이죠. 암기할 때 위지면 그럽니다. 위지면 터수리 그럽니다. 위지면 터수리 환. 우리가 시골로 가게 되면 무슨 군, 그 다음에 무슨 면, 그 다음에 무슨 리 그러니까 군, 면, 리 해가지고 위지면 터수리 환 그래요.
그래서 위치,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터질,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리, 얘를 바꿔요. 리를 갖다 살짝 뭐로 바뀌고 이제 이용 상황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환경 그럽니다. 그래서 위지면 터수리 환, 이거 암기 좀 해야 돼요. 위지면 터수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터질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위지면 터수리 환, 이거는 반드시 고려하고 나머지 더 고려할 거 있으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증환지 감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며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게 면적을 늘려 환지 정하든가, 즉 증환지 하든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너무 작으면 그냥 직권을 뺍니다. 그게 환지 부지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 즉 감환지 할 수 있다죠. 문제가 나오면 증환지는 할 수 있으나 감환지는 할 수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아주 쉬워요. 증환지 할 수도 있고 감환지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입치한지인데, 입치한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땅 대신 쉽게 말해서 상가나 아파트 주는 게 입치한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발습을 원활히 시행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입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건축물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이죠. 그냥 입치한지 뭡니까? 간단하게 땅 대신에 아파트 주는 거다. 아파트 그러면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이죠. 밑에 있는 땅에 공유 지분 갖는 게 입치한지입니다. 그 다음에 체입이 벌어진데, 시행자는 토지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그러니까 일단 좀 자르고 경비 충당하거나 가까이 좀 끊어놓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기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끊고,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보류지 정할 수 있으며, 남기는 게 보류지입니다. 그중 일부를 체입이 정해서 토지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다는데, 자, 일단은 남겨둔 땅은 전부 다 보류죠. 전부 다 보류인데 남기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시행자는 토지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그게 체입이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기에 정하는 목적, 그게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공공시설 용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겼다, 그게 보류지입니다. 보류지. 그중 일부를, 보류 중에 일부를 체입이 정해서 토지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입이지는 보류지의 일부다. 체입이지는 보류지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지계를 만들어서 인가, 여기서 인가는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 근데 포인트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기를 작성하면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인가받는다. 답으로 아주 출제가 잘 돼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거 누가 합니까? 모르면. 개발법에서는 누가 합니까? 모르면 그냥 무조건 지정권자 미는 거예요.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 말로도 한 문제 푸는데, 다른 데는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조합설비인가 누가 하냐? 지정권자. 실시계획인가 누가 하냐? 지정권자. 근데 환지계획인가만큼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별자치도, 시군, 구. 그래서 암기하죠. 특별자치, 도지사, 시군, 구청장이니까, 자, 환지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물어보면 환지계획은 모든 시행자는 다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공사 끝난 다음에 어떻게 땅 바꾸겠다, 이게 환지계획인데, 환지계획은 자 작성은 누가 만듭니까? 하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모든 시행자입니다. 모든 시행자 그러면 이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도 있고 또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있고, 어디를 보고 우리가 행정청은 행정청이 어디냐? 국가고 지자체가 행정청이요. 지자체 중에는 뭐가 지자체 중에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 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 군, 구 그럽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작성했다. 인가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가권자가 누가 봐야 돼? 법에서 인가권자를 누구를 했는가? 인가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 시군구.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인가권 이하입니까? 여기 있는 거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군구니까 국가는 인가 받을 수도 없고 시도도 인가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청 인가 받을 수 없으니까 누구만 받아요? 그러면 비행정청만 특도시군구 인가 받는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특도시군구 인가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이제 환지 예정지인데, 환지 예정지, 이제 환지가 뭔지 알았죠? 환지는 공사 끝난 다음에 줄 땅이 환지고, 예정지는 공사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해놓은 게, 너 끝난 다음에 여기 줄게. 미리 정해놓은 게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알려주겠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예정지 그래요. 환지 예정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입니다.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막 10년 이렇게 가다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생각해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토지 소유자를 갖다가 소유자를 A라고 합시다. 임차권자가 B가 있다 그러고 소유자 C가 있고 임차권자 D가 있다고 합시다. 소유자 E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시행자는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면, 자, 공사하다가 필요하면 A, B한테 이런 애한테 끝난 다음에 이 땅 줄게, 이 땅. 끝난 다음에 이 땅 줄게. 줄 땅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예정지.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C, D는 이제 이 땅을 못 받겠죠. A 준다 했으니까. C, D한테는 여기를 주겠다. 그럼 이게 예정지가 돼, 예정지. E한테는 너는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E는 여기가 예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알려주는 게 예정지인데, 시행자가 이렇게 예정지를 정할 때는, 자, A, B, C, D한테 예정지 위치가 어디다, 위치는 어디고, 두 번째, 면적은 얼마고, 세 번째,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가지고, 효력 발생 시기, 만약에 5월 1일이다. 이런 걸 갖다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알려줍니다. 위치는 어디고, 면적은 얼마고, 언제부터 시작한다 딱 알려줘요. 언제부터다? 5월 1일부터. CD 입장에서 보게 되면 CD는 이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토지, 정전토지. 끝난 다음에 이 땅을 끝난 다음에 주겠다. 미리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를 보고 우리가 예정지.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가 5월 1일 그랬으면 이게 5월 1일부터 무슨 효력이 생기는가? 5월 1일이니까 5월 1일부터 무슨 효력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이렇게 예정지를 지정하면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법에서 뭐라 했는가?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을 하지 마라 그래요. 정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정지된다. 그 대신 예정지 가서 사용 수익하라 그래요. 예정지에서 사용 수익하는 거다. 정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예정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A, B는 이제 정전 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이리 가면 이렇게 A, B는 와야 되고 C, D는 이렇게 와야 되고 E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원래 정전 토지 C하고 D는 이 정전 토지에다 이렇게 예정지 지정받은 얘들 와서 사용했을 때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전 토지는 뭐가 있냐 그러면 수인 의무 참아야 한다. 수인 의무 발생. 세 번째, 자, C, D가 이리 왔는데, 자, 왔습니다. C하고 D는 예정지에 넘어왔어요. 왔는데, C가 갑자기 넘어왔는데, 언제 넘어왔냐? 5월 1일 날 왔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내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어떤 토지를 팔 거냐? 정전 토지 팔 거냐? 예정지 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처분권은 정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예정지 가서 처분할 수 있냐 없냐? 예정지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팔고 싶으면 어디 판다 그러면 정전 토지를 팔아야지 예정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지정하면 정전 토지에 대한 뭐가 옮기냐?
사용수익권 이렇게 사용수익권이 정전토지에서 예정지로 간 것이지 처분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행자가 공사를 하는데 자 공사 비용이 얼마냐? 공사 비용이 100원 들어간다. 그러면 공사했을 때 수익은 얼마냐? 수익이 900원이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몇 년이냐? 10년이다. 그러면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시행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100원을 써야 100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100원을 써야 10년 후에 900원이 나오거든요. 10년 후에 900원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얼마를 넣어야 된다? 100원을 넣어야 되는데 얘가 얼마 가지고 시작하냐? 100원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20원만 가지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2년 하다 멈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 시행자는 공사 끝난 다음에 900원이 뭐로 오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채비지. 시행자 목 채비지. 이걸 갖다가 원래 정상적이면 공사 끝난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 20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 10년에 100원 쓰면 20원이면 2년이죠. 2년이 딱 지나면 현찰이 없으니까 공사 중단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이 토지는 채비지다 라고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정해요. 끝난 다음에 내 거다. 끝난 다음에 내 거다. 라고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정하면 자 시행자가 남들도 봐요. 남들도 예정지 가서 사용수익 하잖아요. 시행자도 예정지 가서 사용수익 하고 남들은 예정지 팔 수 있냐 없냐? 남들은 못 팔지만 얘는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효과입니다. 남들은 예정지 못 팔지만 시행자한테는 채비 용도 예정지 진행되면 미리미리 팔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미리미리 처분을 해야 그래야 간단하게 현금 흐름이 원활해야죠.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그래야만 사업이 원활합니다. 그래야 사업 시행이 원활한다. 이래서 만든 제도가 예정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354페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환지 예정지 읽어볼게요. 이제 1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그런 게 간혹가다 질문 하나 툭 치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지금 자 소유자 A가 있으니까 자 예정지 정할 때 A를 갖다 옆으로 옮겨 놓는데 누구 있냐? 임차권자 B도 있다 그러면 B도 같이 옮겨야지. 소유자만 옮기지 말고 임차권자도 같이 옮겨줘라 이런 얘기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정지 지정 효과입니다. 1번 한지 예정지에 지정되면 정전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아까 5월 1일부터 환지 처분 권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서 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행사. 여기서 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행사는 사용수익입니다. 사용수익. 정전과 똑같은 사용수익 할 수 있으며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수익 해야지 정전 토지는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정전 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쓰라 이 얘기죠. 3번 수인의무 설명했죠. 수인의무. 이렇게 지금 3번 이런 얘기 합니까? 이렇게 지금 C하고 D는 A, B가 와서 사용수익할 때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수인의무는 환지 예정 지정이 효력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수익이 시작할 경우 해당 예정지의 정전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정전 토지 사용수익 할 수 없으며 예정지 지정번제 권리 행사 방해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C하고 D는 이제 정전 토지 그만 쓰고 A, B가 와서 사용수익 할 때 방해 거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4번입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되면 토지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해서 사용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면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답니다. 있다. 채비지 용도로 예정이 지정되면 사용 수익은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정지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공사가 끝나겠죠. 공사가 끝나면 이제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한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땅끼리 바꿉니다. 땅끼리 바꿔주고 차이가 나는 걸 이제 금전으로 정산한 걸 우리가 환지 처분이라 그래요. 그럼 환지 처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자 일단은 공사가 끝나야 돼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일단은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먼저 환지 계획을 아까 만들었죠. 환지 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시행자는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공사하다 언젠가는 이제 공사가 끝나야죠. 공사가 언젠가는 공사가 완료됩니다. 공사가 완료된다 그러면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공고하고 서류를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와서 서류 보고 자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 했던 내용하고 완료된 내용이 일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하고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의견 제출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끝난 다음에 안 맞네요. 뭐가 좀 잘못됐네요. 의견 제출하면 시행자는 빨리빨리 필요한 조치하고 맞춰주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아요.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냐 그러면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죠. 준공검사 받았으면 이제 시행자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환지처분이에요. 환지처분. 땅끼리 바꿔준다. 환지처분하고 그 사실 공고 알려줘. 환지처분하고 공고한다. 그럼 여기서 환지처분은 언제 하냐 시기 환지처분은 어떤 형식 환지처분을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느냐 형식이죠. 형식 환지처분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이런 걸 보고 환지처분 공고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땅끼리 바뀝니다. 바뀌면 뭐 해야 돼? 마지막으로 환지 등기해주고 등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이가 나는 거 돈으로 정산은 청산해야 돼요. 등기하고 청산을 그럼 끝나요.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이 환지 처분을 언제 하라고 했냐 그러면 일단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니까 준공검사 딱 하고 며칠 내에 하냐 그러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환지 처분 형식 그러면 이게 지금 환지계 인가가 A한테 얼마 주고 얼마 다 돼 있어요. 환지계에서 정한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계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주고 그리고 신문에다가 공고합니다. 언제 했다라고 말해요. 9월 5일날 했다라고 공고 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3개 필지만 이렇게 3개 필지 답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가 A다. 임차권자 B다. 소유자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C다. 이 토지 소유자 D다. 이랬을 때 그래서 환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 A, B한테 자 끝난 다음에 이게 정전 토지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이게 환지 C한테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이게 환지 D는 처음부터 땅을 안 주기로 했다. 안 주기로 했다 그러면 부지정 되죠. 부지정. 얘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땅 안 주기로 했다 그러면 환지 부지정 그럽니다. 그러면 자 얘 권리가 어디로 가냐? 얘 권리가 이리 가죠. 이 땅으로 가고. 그러니까 A, B는 이리 와야 되고 C 권리는 이리 가죠. C는 이리 가야 되고 D 권리는 이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거든요. 부정했으니까. D 권리는 그 상태에 그렇게 소멸해. 그 권리는 없어져야 돼요. A, B, C는 이전하고 D는 소멸합니다. 환지 처분 효과가 그러면 비로소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이전한다. 또 이렇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대로 소멸한다. 부지정한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 그러면 이렇게
이전되는 시기가 언제고 소멸되는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은 자 공고를 9월 5일 날 했으면 법에서 뭐라 했는가? 법에서 이전은 환지 처분 공고입니다.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다.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공고는 9월 5일 했으니까 다음 날이니까 9월 6일 날.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A, B가 9월 6일 날 간다고 법에서 의해서 자동적으로 C 관리도 9월 6일 날 간다고 똑같이 9월 6일 얘도 9월 6일 날 가야 되는데 얘는 갈 수가 없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부주정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권리 소멸이 빠르겠냐 이전이 빠르겠냐 이걸 따져요. 얘가 먼저 소멸해야만 얘가 옮겨갈 수 있는데 옮겨오는 시기를 다음 날이라 했으니까 법에서 다음 날 했으니까 얘는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무조건 먼저 소멸해야 돼요. 그래서 소멸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 가면 안 되니까 끝나는 때 즉 9월 5일이 끝난과 동시에 소멸하고 9월 6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권리가 이전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을 좀 이따 보고 등기하려면 이걸 갖다가 시행자가 이걸 갖다가 등기소에 알려야 돼요. 등기소에 소유자한테 알아서 해결 그러지 말고 시행자가 등기소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시기가 환지처분 공고하고 며칠 내에 알리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나중에 14일이다 이런 것 좀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이게 환지처분입니다. 책 355페이지요. 355페이지 보면 자 3번 환지처분 1번 환지처분이다. 사업이 종료된 후 정전 토지에 가리면서 새로운 토지 주고 과부족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하는 게 환지처분입니다. 땅끼리 바꾸는 거요. 차이 나는 거 돈으로 정산하고. 환지처분 절차 보면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지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하고 공사 끝냈으면 공고하고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납, 열람시킵니다. 와서 보라 이 얘기입니다. 2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고검사 받았으며 60일 내에 환지 처분합니다. 중공검사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 3번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날에 다음 날 주문합시다. 다음 날에 정전 토지로 보며 즉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이전되는 시기가 다음 날이다 이 얘기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환지 부지정 토지죠. 부지정한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이다. 그 1번 내용이 아주 출제 잘 되니까 1번 잘 잡아야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고 소멸한 것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두 번째, 입치한지 처분받았다. 입체한지 간단하게 아파트 받았던 얘기죠.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A가 이러고 토지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 뭐 줬다? 공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줬다. 아파트 이렇게 건물 줬다 그러면 자 얘한테 건축물 일부 구분 소유권 대지 공유 지분 이루고 가는데 그러면 자 이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에 그대로 갑니다. 근데 A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토지를 갖다 담보로 제공하고 B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 B는 이제 이 토지에다 이제 저당권 가지고 있죠. 이랬을 때 저당권자 B의 저당권은 어디로 가냐? 똑같이 건축물 일부와 똑같이 대지 공유 지분은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2번입니다. 이치한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 날에 다음 날에 환지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다음 날. 이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도 똑같이 옮겨가야 돼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의 존재함을 본다. 저당권도 똑같이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채비지하고 보류지인데 채비지는 아까 말했듯이 채비지는 시행자 몫입니다. 시행자 몫. 그 채비지 소유권은 시행자. 보류지 소유권은 아까 보류지가 뭐라고요? 일단은 남겨놓은 게 전부 다 뭐라고요? 남겨놓은 건 전부 다 보류지인데 왜 남겼냐? 그랬죠? 공공시설 용지냐 아니면 비용 충당 용지냐. 공공시설 용지다. 비용 충당 용지 이거는 누구한테 가고? 시행자한테 가고. 공공시설이 뭐냐? 공원이다. 도로다. 주차장이다. 이 봐야죠. 환지기에서 뭘 하겠냐? 공원이라 하겠다. 도로라 하겠다. 주차장이겠다. 공원이면 공원관리청, 도로관리청, 주차장관리청. 관리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겁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보류지는 환지기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날은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해 갑니다. 자, 4번 보면 이제 청산금인데 시행되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된다.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청산금이란 자 A가 지금 이제 금액을 봤을 때 A가 얼마짜리냐? 나는 지분이 5억이다. 내 지분. 내가 공사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될 지분 금액을 따지면 5억인데 이 땅을 받았다. 이 땅이 얼마짜리냐? 6억짜리. 그럼 청산금이 얼마 생겨요? 1억. 그러면 이제 1억을 갖다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A가 청산금을 내야 될 의무가 언제 생기느냐? A 권리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안 생기고 A 권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더니 바로 1억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넘어갔냐? 다음 날 넘어갔으니까 다음 날 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1번 시행되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는 다음 날 후 그랬으니까 다음 날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합니다.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죠.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돈 주고 미리 나가라 이런 얘기죠. 2번 청산금은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로부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시험이니까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3번 행정청이 시행되는 청산금을 내야 될 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 그 행정청이 그게 국가가 했다 그러면 국세, 지자체가 했다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는데 그게 강제징수입니다. 강제징수. 행정청이면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되는 특도 시군객의 징수이탁입니다. 강제징수는 행정청만 할 수 있으니까 비행정청은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특도 시군한테 징수해달라 위탁이에요. 위탁. 징수해주면 수수료 4% 주는 거예요. 4번 청산금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냥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줄려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공탁. 주니까 너무 작아서 못 받겠다 그러면 공탁할 수 있고 5번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치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이냐 그러면 5년입니다. 5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이게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처음 했듯이 구역지정과 동시에 방향 잡아주면 이 방향에 맞춰서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고 사업계획서 승낙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는데 주 내용은 수용 사용 방식이 주가 아니고 주택에서 환지죠. 환지. 우리나라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게 그 법 하나 알려줬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수용 사용 절차는 이 법에 있으니까 이 도시개발법은 수용 사용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주 내용은 환지입니다. 그래서 환지에 관한 내용만 좀 자세히요.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기면 나온 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서 어디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는 국토계획법은 첫 번째 뭐가 있냐? 광역도시계, 계획으로 따지면 두 번째 도시기본계,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그러는데 관리계획의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6가지죠.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2번이 용도, 구역. 3번이 기반시설이죠. 4번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이 지구단위. 6번이 입지규제. 지금 이거 했죠. 이거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죠. 정비사업.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정비사업입니다. 잠시 쉬고 358페이지 시작합시다.